자, 이낙연 후보가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주말에. 왜 대전이게? 그러면서 공약이 국회 세정 이전 불가피하면 민주당 단독 법안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충청도에서 경선이 이제 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네. 그 경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내려가셔가지고 행정수도 이전 완벽하게 하겠다. 이거 이제 강제로 통과시키겠다 했는데 이 보도를 보자마자 제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이런 워딩이 당대표 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보네요. 왜 이제서야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너무 속보이잖아. 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대선 출마하는 그 당시에 먼저 이야기를 던져 놓은 다음에 오늘 이야기를 했으면 아 저번에 그 이야기 했지 하겠는데 대선 출마 때도 그렇게 이런 이야기 안 하다가 지금 그 경선 딱 그 시작 직전에 충청도에서 시작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던지면 너무 속이 빤히 들여다 보여가지고 좀 감동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느낌은 어쩔 수가 이게 없네요. 솔직히 이해는 되는데요.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첫 번째 민주당 이제 경선지가 충청도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 보려고 하는 시도는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고 하게 되면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급이 아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급이라고 한다면 뭐 나중에 뒤에 가서 뒤집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역전이.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은 정말 역사적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가 만약에 잘못 끼워져 버리게 되면은 그 뒤로 계속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미 지지율이 엄청나게 하락이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뭐가 기억나냐면 얼마 전에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한테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낙연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 지도부에 건의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검찰개혁은 그냥 건의 한번 해보는 문제고 이 문제는 뭐 단독 법안 처리까지 해서 강행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충청권의 이런 공약도 마찬가지지만 검찰 개혁 시즌2를 기필코 완수하겠다 하면서 올 정기국회 안에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해서 제도적으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그냥 웃겨서요. 저는 아직도 그 김종민 의원이 그 여러 매체에 나와가지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던 그 인터뷰를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번 얘기 내에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말 거치면서 정세균 후보가 선을 완전히 그어버렸어요. 나는 이낙연 후보와 단일화를 안 한다. 어떤 업적도 못 내는 후보다. 그리고 단일화 하려고 스토커 같은 짓을 한다. 불쾌하다 이런 걸 드러냈거든요. 그 완전히 안티 이낙연 선언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더 이제 곤란해지기 시작한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진짜 빡친 사람은 추미애 후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 김종민 의원 등과의 비하인드를 그냥 그 추미애 TV 유튜브 방송 통해서 그냥 다 까버렸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봐도 빡칠 것 같은 게 김종민 의원하고 이렇게 자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법사위 뭐 국회의원이기도 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이낙연 후보 당시 뭐 당대표에 어떤 언질도 없는 상태였었는데 마치 그게 이낙연 당대표가 시켜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다른 자기들 방송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추미애 후보가 완전 빡이 친 거죠. 다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걸 까버렸죠. 김종민 의원이 나한테 일종의 인사청탁한다는 거를 까버렸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정말 크게 말 실수를 한 건데 그 이낙연 후보하고 그 끝장 토론, 검찰개혁 관련된 끝장 토론 할 때 김종민 의원의 그 말 뉘앙스 자체가 연약한 여자를 내가 위로해줬다. 진짜 짜증나. 힘들어하길래 내가 그 마음을 다독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 그렇게 애를 쓰도록 격려한 사람이 누구냐. 당시 이낙연 당대표가 하라고 해서 나는 이낙연 대표의 명을 받들고 연약한 여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거의 양아치 짓인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진짜 사람 모욕적인 거예요.
그냥 말만 뒤집어도 모욕적인 건데 그 의도 자체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러 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야당 대표까지 한 제가 키다리 아저씨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네. 키다리 아저씨가 왜 필요하냐고. 근데 네. 여기 너무 열받고 한편으로는 여당 지난 대표입니다. 여당 대표. 당시에. 그러니까 나중에 여당도 됐잖아요. 아, 그렇죠. 음. 근데 김종민 의원은 저희가 대놓고까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그 윤석열 때도 많이 조국 장관 편에서 이렇게 많은 발언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제를 했었는데 역시나 너무나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낀 계기예요. 저 이런 일화 별로 공개하고 싶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김종민 의원한테 똥파리 방송에 왜 나가시냐, 나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예. 전달도 여러 번 됐어요. 근데 그때 김종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그 방송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분명히 그 방송에 나간 건 기록이 남아있는데도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주고받은 사람한테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착각할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방송들의 공개 방송 장소까지 같이 술 마시면서 잡아줬다라는 것까지 발견되면서 도대체 이분은 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 추미애 장관과 이 일화를 보면서 너무 막 이렇게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막 이렇게 가슴 쓸어내리는 지금 발견되지 않았으면 다음번에 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똥파리들이 막 득세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정권 초창기 때 한 2, 3년 동안. 거기에 뭔가 이렇게 출연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낙연 캠프에 앞장서 있는 분이세요. 옛날 왜 그 검찰개혁 집회 쪼개졌을 때 예. 우리는 여의도로 오고 예. 개국본이 저쪽에 남아있을 때 조용히 가셔가지고 격려하셨던 박강원 씨. 그 신경민 마찬가지고요. 그쪽 방송에 출연해서 뭐 내 친구 누구 어쩌고 이런 개소리 하셨다가 그분은 경선 불복하신 분이고요. 김종민 의원은 그거 아니에요. 김종민 의원은 실제로 그쪽하고의 관계가 돈독한데 내가 제일 그때 당시 화를 냈던 이유는 김어준을 엄청 까는 애들한테 가서 방송을 가. 그리고 그 주에 김어준 방송에 나가. 그런 식의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뭔가 어떤 가치 판단 못 하시는 게 좀 느껴졌는데 연약한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는 건요. 그거는 국회의원 사택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야당 대표 하면서 정권 교체해서 여당 대표까지 했던 나름대로 내 예. 인생의 아우라가 있는 사람인데 여자니까 연약해서 내가 거기 가서 위로해줬다고? 거기다가 미친. 그 끝장 토론했다는 그 검찰개혁 관련된 그 김종민하고 이낙연 두 사람 끝장 토론했다는 그 방송에서 보면서 이제 정말 큰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봤는데 정말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관련된 끝장 토론을 하려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추미애한테 열심히 했다. 추미애가 오해하고 있는 거지. 나는 추미애한테 열심히 했는데 추미애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것만 1시간 내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검찰개혁 토론입니까? 아니 이게 일을 하면서 저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쪽 진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패미분들을 만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해서 되게 말조심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원칙은 하나예요. 남자냐 여자냐 따지지 말고 그냥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냥 사람으로 대할 뿐이다.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김종민 의원 머릿속에 지금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검찰개혁 저 아까 전에 충청도 그 국토균형발전 이거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전략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하지만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는요. 이낙연 후보가 입에 담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부로 담지 마세요. 모든 후보의 이야기에 대선 후보의 이야기에는 진정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검찰개혁을 정말 강도 높게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려면 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그 뒤를 이어 이렇게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데 앞에서 선행돼야 될 평가는 지금 다 없는 상태고 심지어 대선 후보 중 한 분이 지금 추미애 후보입니다. 당시에 맨 앞에서 싸웠던 추미애 장관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 성과를 이제 자기가 독식해갖고 그냥 뺏어가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밖에는 그렇죠.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했다 뒤에서. 마무리 활용점정 내가 찍는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 바다에 떠 있는 일종의 홀로선 섬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예, 거라고 예. 자기 본인 느끼는데 이제 와서 그거 다 내가 시킨 거야. 음. 근데 알고 봤더니 김종민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거죠. 뭐 그 디테일한 이야기는 아마 추미애 TV에서 보시면은 뭐 다 알고 계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 오죽하면 추미애 후보가 19일 날 그렇게 썼잖아요. 두 얼굴의 이낙연 후보님 검찰개혁 진정성은 실천으로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하다가 연말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뭐 관련해서 그것도 우리가 다 할게. 뭐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 시작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선거 국면에 와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 정치인은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 어땠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과거에 밑바탕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4대강 법 관련해서 상임위원장으로 그냥 뭐 예산 쉽게 통과시켜 주신 분이면 마음속으로 믿음이 안 가잖아요. 검찰 개혁이 한참 전쟁 중일 때는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내가 그거 시켰다라고 하는 그 이중성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완전히 빡이 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우연찮게 제가 이낙연 TV를 잠깐 봤어요. 뭐 왜 그러셨어요? 잘못했습니다.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 뭐 조중동도 보는데 뭐 못 볼 건 뭐 있어. 그 나를 진영해 놓지 마. 이낙연도 난 내 생각은 이낙연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이길 바랍니다. 네네네. 그래서 정권 교체 안 당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쪽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이상하더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체 기승전결이 딱 보이는데 얘들이 빼먹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도 홍보비 은폐 게이트래. 그러니까 조언은 되게 그러니까 조합스럽게 하는데 이게 뭔가 엄청 빠져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자신들을 뭐 수박이라고 한다. 똥파리라고 한다. 그 아이들이, 그 곤충애들이 민주당 정치인이고 우리 같은 뭐 소위 말하면 여기 말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그 방송들 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막말로 비판하고 했던 거에 대한 기억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신들이 깨끗한 척 우리를 수박이라고 한다, 우리를 똥파리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맞는 말이에요? 수박 짓을 안 하고 똥파리 그러니까 짓을 안 하면 왜 화가 똥파리와 나? 수박을 감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똥파리라고 불렀을 때 화를 내면 똥파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 심각한 예. 것같은 의식의 왜곡인데 맞아요. 그렇게 공격해 오면서 뭔가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쏟아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을 똥파리라고 부른다, 수박이라고 부른다고 화를 내는 거 보면서 우리가 당한 건 4년이야, 4년. 무려 4년 동안 당했다고.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그냥 좋은 지역구 가서 선거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 올라와서 민주당의 결도 몰라.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고 한명숙 총리가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도 몰라. 조국 장관내가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여론 눈치, 조중동 눈치 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민심을 보니까 뭐가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이낙연 후보만 해도 1심에서 정경심 교수가 뭐 입시 비리 관련해가지고 무죄난 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나는 사실은 민주당의 정말 개혁적인 사람들이더라고 말하는 것이 우스워서 이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거지. 뭐 여기다 대놓고 뭐 이재명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래놓고 지들이 이재명 홍보비 은폐 게이트라고 막 선동을 하고 있더라고. 그 생각을 바꾸라고 이 새끼들아. 기본을 좀 살면서 기본 그 정도는 바꿔줘야지. 우리가 때려가지고 상대가 입은 상처가 크면 그 상처부터 보듬어 주면서 같이 갑시다 해야지. 때린 적도 없는 것처럼 그게 기준 똑같아요. 그게 이낙연 네. 후보 캠프나 똥파리들이랑 의식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낙연 대표나 다른 후보들한테 출연 요청을 하거나 받을 때 우리가 돈 받고 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낙연 대표 알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랑 네. 지금 조율하다가 빠그라졌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돈 달라고 했냐? 홍보비를 달라고 했냐? 본인한테 그런 게 없으면 이재명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고 아니 저는 이 국회 세종 이전 민주당 단독 법안 처리 이것도 사실 이거 이야기하니까 우리 다 똑같은 생각했잖아요. 그럼 왜 그전에는 안 했어?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낙연 캠프 안에 있는 의원들만 다 모아서 법안 처리해라. 이게 추미애 장관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저는 그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때 반대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또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본인은 안 하고 싶지만 선거 때문에 이렇게 던졌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그 사람의 행적을 보고 그 행적에서 얻은 경험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밖에 못 봐요. 지금 이러잖아요. 이낙연 후보가 검찰개혁 시즌2 자신이 기필코 완수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당연히 궁금해지는 건 뭐죠? 검찰개혁 시즌1은 누가 했냐고. 검찰개혁 시즌2를 자기가 2라고 했잖아요. 그럼 1은 누가 했냐고. 누가 했는지 모르냐고. 그때 당신은 뭐 했냐고. 1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다가 2를 내가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송영길 대표한테 당 지도부에다가 검찰개혁에 관해서 그 건의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며칠 뒤에 바로 내가 다 완수하겠다라고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뭐야? 아니 지금 며칠 만에 입장이 바뀌었잖아. 이건 지지율이 급하락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계속 말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서 진정성을.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검찰 개혁이 뭐 완벽한 어떤 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아직도 그쪽에 답을 안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는 어떻게 사진을 찍게 됐느니 그 종로 예술인들 단체 사진이 있는지 최성해라는 존재를 알았는지에 대한 답을 안 주시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을 좀 깨끗이 한 뒤에 난 진짜로 검찰 개혁에 의지가 있다. 이걸 밝히시는 게 맞죠. 이제 와서 경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니까 올 말까지 마무리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또 이게 워딩도 틀렸습니다. 지금 당대표도 아니시잖아요. 예. 이게 각 캠프 등과 연합해가지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또 연말까지 또 뭘 하겠다 말겠다라고 하는 것도 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 단독 처리로라도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은 센데 너무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예. 뭐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추미애 장관 입장이라는 게 오죽하면 그거를 방송에서 밝히겠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내가 당한 기록이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사람 되게 웃긴다. 우리도 마찬가지일걸. 방송하다 보면 소위 똥파리 애들을 안 들을 줄 알고 방송하지만 듣는 사람이 있다. 마찬가지로 자기 홈그라운드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자기들끼리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해요. 누군가가 들어서 알려줘요 나한테. 그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안 볼 줄 알고 이거 꽁대가리도 아니고 마치 없었던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해. 왜? 자기 지지층한테는 아 이낙연 괜찮은 사람이었네. 검찰개혁 진짜로 이낙연이 뒤에서 다 서포트했네. 라는 소리 들으려고 했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거짓말인 거죠. 나도 얼마 전에 이낙연 TV 보고 빡쳤다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되게 빡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관계가 틀리면요. 그거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가짜 뉴스를 막 댓글창과 방송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반론할 방법이 없고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팩트가 틀린 건 진짜 빡치는 거예요. 그게. 아무튼 추미애 장관님 열심히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